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속에 어떠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꽤 이제 있었는데 늘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나 학자들이 독일 통일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 남북 관계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만 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했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숨은 그런 배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목적과 그런 주변 상황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설계할 때도 늘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서독 기본조약 이게 72년도에 서독에 이제 브란트 총리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신동방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서독 간에 이게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독일이 몇 년도에 통일이 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1990년. 그렇죠.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됐죠. 그래서 10월 3일 날 독일은 지금도 통일 기념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오고 통일된 이후에 동독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분단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유로운 세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자기 꿈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러운데 우리는 19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합의서는 사실은 독일의 그 기본조약하고 거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 굉장히 분단의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고 또 북한 핵무기, 미사일, 화생방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의 어떤 이런 위협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저런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똑같이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20년 후에 통일이 됐고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기본합의서를 갖다 91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왜 우리는 통일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제 오늘은 그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동독의 인권 문제는 그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하고 아주 유사해요.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전체가 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개인의 이익은 체제나 국가가 언제든지 제한하거나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개인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요구하고 체제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독 정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유권, 사상,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핵심 그룹, 동조 그룹, 적대 그룹. 북한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이 제가 쭉 보니까 동독에서도 사회주의 체제 동독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그룹은 동독 체제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이 동조 그룹은 너희들 반대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협조하면은 먹고 살고 너희들 자녀들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게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그룹들. 근데 이 적대 그룹은 반체제 인사들이죠. 체제에 반대하고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양심의 소리를 내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투옥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스탈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독은 다른 나라들이 동독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도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의 인권 개념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독에서 어떤 그런 인권 침해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권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권 침해는 자유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90년도 중반에 몇백만 명이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 90년도 중반 이후에 그 고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면서 줄었다는 거예요. 뭐 아사한 사람들도 있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인구가 그렇게 줄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북한 정권이 이제 배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통제하지를 못하고 그냥 중요인들을 내버려뒀어요. 뭐 텃밭을 갖고 먹든지 뭘 하든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느슨해지니까 사람들이 자유의 공간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배급은 끊어지는데 죽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만 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예? 근데 자유를 통제하는 순간 배급을 주고 배급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먹을 걸 딱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갖다 딱 생명권을 갖다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배급제도라는 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계속 배급제를 갖다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배급제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절대적인 통제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통제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배급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는 그 서독에서 중앙기록보존서라는 거를 갖다 6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은 동독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갖다가 분단 시절에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권정보,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지금 탈북자들을 면담을 해서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서독에서 서독 중앙기록보존서가
그 인권 침해 사항을 기록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극단적인 인권 침해한 사항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일반적으로 뭐 자유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저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1년 이상 형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서독에서 돈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온 그런 이제 석방 거래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부 다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4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탈출자들에 대한 그 사망인데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여기 보면 이제 탈출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딱 세워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동독 그 병사가 탈출해서 넘어와요. 서베를린으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돈 주고 서독에서 정치범들을 갖다가 동독에서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런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독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동독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앙기록 보존소에서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독 정권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동독 주민들에게 행하는 이런 인권 침해 사안들은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시절에 동독 정권은 저 중앙 기록 보존소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 중앙 기록 보존소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유의 가치를 갖다가 끝까지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제 저것을 만들었고 통일될 때까지 저걸 이제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이 기록보존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동구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독에서 체포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비우호적인 국가에 들어가게 되면 체포될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통일될 때까지 이제 저것이 유지가 됐어요. 우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진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통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져서 북한 인권재단이 출발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는데 뭐 언젠가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